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필비입니다. 올해 큰일 났다. 사상 최악의 한국 경제 대위기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IMF에서 정말 이건 최신에 나온 기사인데 한국 성장률을 1%대로 대폭 낮출 거다. 왜 그러냐?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 심각한 상황인 것은 주요 기관 전망치 중에 가장 낮은 상태로 지금 국제통화기금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암울하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성장률을 이제 반토막 낸 상태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경제 붕괴의 전조 증상으로 봐도 돼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뿐만 아니라 지금 IMF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인 IMF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기관들이 저희 이제 한국 경제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제일 이제 이게 킬링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한국은행마저도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JP모건, ING, 시티그룹 등은 이미 한국이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대요. 한국은행마저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 시작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데다가 주요 금융기관들이 전부 실질적인 경제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0%대 성장을 한다는 거는 경제가 실질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0%대 성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시에 일반적인 선진국 경제가 0%대 성장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0%대 성장을 하는 경우는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터져야만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를 예상하고 있다. 다 이렇게 보고 있어도 이제 무방을 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의 성장률이 상당히 저하될 거라면서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공식 석상에서든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단단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입장이다라고 이제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 안 좋아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려고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는 건데, 지금 정도 수준의 금리도 상당히 지금 버티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시장은 한국은행이 5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이제 금리를 여기서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경제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가파른 폭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더니 올해는 갑자기 그냥 관세 전쟁 전후로 한국 경제가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요걸 기억해 주세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확실한 경제 침체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표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 25년 동안의 한국 금리의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한국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빠지는 타이밍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했냐면 닷컴 버블,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이런 상황일 때 아니면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한국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인하한 시기를 보게 되면은 뭐 2001년 3월, 2008년 11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가 쭉 이제 나타나 있는데,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때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근데 요 지표를 자세히 보시면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한국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경제 위기가 우리 코앞에 왔거나 내지는 이미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일 때 한국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쇼크를 제외하고는. 바로 그럼 한번 팩트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명확한 신호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2000년대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닷컴 버블, 이때 당시에 이제 정말 많은 종목들이 막 70%, 90%씩 하락했죠, 고점 대비. 닷컴 버블이 이미 시작됐을 때쯤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2000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다 두들겨 맞고 나서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전후로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했는데, 이미 한 6년 동안 박스권에 주가가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깐 반등을 하다가 코로나 쇼크 때
제대로 지수가 두들겨 맞게 되는데 지수가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직전에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 대비 35%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미 금리 인하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한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시기엔 주가가 이미 다 폭락을 했거나 폭락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장기 박스권에 갇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런 모멘텀이 안 나오는 순간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코로나 쇼크 때도 이제 이미 코로나 쇼크 오기 전부터 한국 주가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잠깐 반등했다가 바로 후두둑 쏟아지면서 지수가 크게 폭락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대출 금리도 낮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경제에 부담이 낮아지니까 경제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얘기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바로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는 건 뭔가 인하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인하를 해요. 즉 경제가 박살나서 경제를 살려야 될 때 금리를 인하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박살났으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이미 경제가 박살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돼도 경제가 한동안 나빠지다가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차가 막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면 당장 경제가 역성장할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합당합니다. 요거는 지난 데이터를 봐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 금리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동향도 좀 알 수 있는데 전 세계 경제에다가 수출을 하는 수출 중심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GDP를 가중평균한 전 세계 금리 동향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국가 수를 보게 되면 전 세계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은 닷컴 버블, 인하되기 시작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이죠. 인하되기 시작하면은 코로나 쇼크, 인하되기 시작하면 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죠. 꽤 오래전부터 2023년부터 인하가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2024년 들어서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국가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도 이미 2023년경부터 금리 인하 트렌드가 시작됐고 이때쯤부터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즉 이미 경제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수출은 역대 최대라던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록 갈아치운 무역 실적 희소식 들려온 한국 어쩌고저쩌고 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 15개월 연속 플러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튼튼하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출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밖에다가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팔면 뭐합니까? 이익이 안 남는데. 그리고 내수가 망가지고 심각한 불황인 상태면은 수출을 아무리 해서 돈을 벌어서 외화벌이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어서 갖고 와도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제가 고깃집으로 비유를 해드릴 건데 배달도 하면서 홀 매출도 나요. 그러니까 내방하는 손님들한테 고깃집 운영하면서 이제 매출을 내고 배달도 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배달 매출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수수료 떼면은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홀 매출은 어떠냐? 굉장히 급감해서 손님들이 안 찾아와가지고 홀은 늘 텅텅 비어있고 배달 매출만 조금 늘었는데 그 배달 매출도 배달 수수료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남는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좋아져봤자 지금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수출 채산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수익성이에요. 수출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인건비 떼고 판매 관리비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서 남는 돈이 바로 채산성. 이 채산성이 좋냐 안 좋냐 즉 수익성을 얘기하는 건데 2025년 수출 전망 조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발표했는데 응답 기업의 32.6%가 수출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개선될 거라고 보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50% 정도 더 많은 수치고 특히 선박, 전자업종, 자동차 부품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우려가 크죠.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업종 분야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저가 플러스 고품질 전략에 게임이 아예 안 돼요. 왜냐면은 중국은 더 싸게, 더 최대한 많이 규모의 경제를 실천해가지고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다 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하이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주력 품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미 채산성, 즉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 많이 기록했다고 이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그러면 한국 수출에서 수익성, 즉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단 수출 단가가 하락했어요. 즉 10,000원에 팔아야지 이윤이 남는데 9,000원, 8,000원에 팔아야지 가격 경쟁력이 되니까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근데 낮춰도 중국 쪽 제품들이랑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이 늘었죠.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9,000원, 8,000원에 싸게 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돈이 남으려면 일단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재료 가격인 원자재 가격이 늘으면서 물가가 올라갔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늘면서 비용이 늘어나니까 수익성이 더더욱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환율, 고환율의 고금리 이런 이제 상황들 때문에 여러저러 비용은 많이 늘지 싸게 팔아야 되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올해 초부터 어떤 리스크가 나왔습니까? 관세 리스크가 나왔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트럼프 당선 전부터 이 부분이 계속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너무나도 분위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직격타가 나왔죠. 그래서 일부 기업은 사실 그간의 수출의 호재를 봤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의 기업만 해당하는 거고 일단 수출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출은 이렇게 알아봤고 내수 경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식당 절반이 사장 홀로 운영을 한대요. 최근에 인건비 올라가지고 알바 쓸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들이 6년 새에 30% 넘게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 쇼크가 시작된 2020년 이후로 전체 식당의 둘 중에 하나는 나 홀로 식당이래요. 그러니까 식당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2개 식당 중에 하나는 나 홀로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거예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선택이었냐 나쁜 선택이었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용은 늘어서 알바는 못 쓰고 알바를 써야 이 자영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알바를 고용해서 운영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알바 뽑자고 하니 이러저러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르바이트부터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고 이거는 결국 한국의 고용도 악화하게 되는 이슈겠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든 빚까지 내가지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2023년, 2024년, 2025년에 연도별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2023년만 해도 장사 안 되는데 이자가 급등해서 걱정 커지는 자영업 대량 파산 사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걱정 수백만 자영업자가 파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경고를 말씀드려왔는데 2024년 들어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 옆집도 앞집도 모두 망했다. 그러다 2025년 들어서는 실제로 회생 파산 신청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액션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헤드라인들 기사 헤드라인들 이렇게 읽어보면 악화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자영업자분들 경기 동향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영업자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몇만 명이길래 도대체 100만 명이나 폐업을 했나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113조 원이 나던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000조 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세보증금 포함해서 3분의 1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만 봤을 때는. 그리고 2019년 말 코로나 직전 대비해서 51%가 증가했대요. 어마어마하게 대출이 많이 땡겨진 건데 폐업은 많이 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돈을 벌고 있는 자영업자가 급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소름이 돋는 건 5대 시중은행 개인 사업자의 대출 연체 규모가 1조 3,500억 원이래요. 5대 시중은행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이에요. 근데 이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빌릴 정도의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담보가 확실하거나 어느 정도 신용도가 괜찮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신용도가 괜찮았던 분들도 이미 대출 연체 규모가 1조 원에 달했고 그 연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래요. 그래서 자영업자 회생이랑 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버티다 끝끝내 포기한 이런 안쓰러운 상황에 놓여 있으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누가 이분들의 슬픔을 알아주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정말 우리 가정 한번 먹여 살려 보고 싶어서 어렵게 자영업 뛰어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빚까지 땡겨다 써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쟁력 없으면 망해야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분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 대공황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두가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99%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시기가 바로 경제 대공황이자 경제 위기입니다. 하지만 대비하던 분들은 올해부터 빛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랑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대비를 해오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100년 만에 찾아온 이런 대공황을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 계기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조력할 수 있는 만큼 해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 이번 4월 14일이었는데 생일 기념으로 특별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돌파구를 만드실 수 있는 대공황 절대수익 투자 전략이라는 강의를 해드릴 건데 이번 주 4월 25일 금요일 오후 9시 20분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제왕김 PB 유튜브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공황 이런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수익 내기가 오히려 너무 쉬운 이유
알기만 하면은 방법만 알면 너무 쉬운데 이 방법을 몰라서 다들 경제 위기 때 큰돈을 잃는데 요 전략에 대해서 심화적인 버전 그다음에 투자 성과를 직접 검증하고 공개하는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과도 한번 공개해드려 볼게요.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시간 됐을 때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일시 맞추셔서 저희 채널 라이브 입장해 주시면은 요 내용 자세하게 안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